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직자가 알려주는 SKCT 실행역량 완벽 공략법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취업예감TV의 면접술사입니다. 네, SKCT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SK는 서류 발표하고 나서 한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안 그래도 시험 준비하기가 빡빡한데 실행역량이라는 다른 회사에선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특이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멘붕에 빠지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강의도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뭐 3권 이상을 독파를 하고 실제로 풀어보면서 나름 회사에서 2년 연속 성과평가 최고점을 받았던 제가 어떻게 하면 제 입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민망하네요. 예,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다 풀 수 있을까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에 솔루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SK텔레콤과 SK네트워크스의 인적성을 통과한 친구와 함께 다시 한번 검수 작업을 마쳤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했던 답도 이것 기준으로 했다고 해서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정확한 실행 역량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과 함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가지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실행 역량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볼 거고요. 두 번째로 실행 역량을 위한 3가지 원칙과 5가지 사고방식,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3가지 원칙과 5가지 사고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굉장히 빠르고 쉽고 간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적용해서 어떻게 실전 문제 풀이를 하는지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기준 성립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찬찬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일단 실행 역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행 역량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거 답이 없는 거 아니야? 이것도 답인 것 같고 저것도 답인 것 같아. 뭐가 대체 답이지?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답이 있는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실행 역량은 일종의 통계예요. 통계. 뭐냐 하면 SK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 중에 고성과를 했던 친구들, 다른 회사 인적성도 이거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고성과를 내는 친구들이 고른 답이 어떤 건지를 분석하고 그거와 비슷하고 흡사한 답을 많이 고른 친구들한테 높은 점수를 주는 시험이 실행 역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분명히 있고요. 물론 답이 매년 뭐 조금씩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답은 있다는 거. 두 번째, 시간 내에 다 풀 수 없다? 아닙니다. 풀 수 있고, 가급적이면 많이 풀면 풀수록 좋은 시험입니다. 20분간 30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말고 제가 오늘 드리는 기준에 맞춰서 정확하게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분명히 다 풀 수 있는 문제고요. 후기를 보니까 한 70%에서 80% 정도만 푼 친구들 중에서도 합격자가 많이 나온 걸로 봐서는 반드시 다 풀 필요는 없는 문제로 보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문제를 많이 풀면 자연스럽게 는다?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답도 많고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중에 답이 없는 문제집들이 많아요. 답을 안 알려줘. 자기네들도 답을 모르나 봐. 그래서 답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제대로 성립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늘지 않고 계속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틀린 답을 계속 표시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요. 오늘 그 기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SKCT 실행 역량을 대비하기 위한 3가지 원칙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실행 역량은 독해 문제예요. 독해 문제.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의 조건들을 정확히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문에 나와 있는 조건을 표시하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답을 고르셔야 돼요. 답이 여러 개가 맞는 것 같은 게 이 조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답이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문에 나와 있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예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예시가 있습니다. 예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원 A는 우연히 팀장 B와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됐대. B는 A에게 요새 우리 팀이 많이 바빠서 개인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사원들이 자기 개발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불만이래. 자기 개발. 장기적으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기 개발이 꼭 필요하대. 그러면서 A한테 팀원들이 자기 개발을 격려할 만한 방법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생각해보고 말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말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보고해 임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직이 가장 좋은 결과 얻으려면 다음 중 가장 바람직한 A의 행동. 1번 자기계발 관련된 도서 목록 및 활동을 작성해 사무실 곳곳에 붙여놓는다. 뭐 이거 좋은 방법이겠죠. 2번 팀 전체 회의가 있을 때 자기계발을 위한 사내 스터디 모임을 추진하자고 제안한다. 뭐 이 좋은 얘기. 3번 A 자신의 커리어 자기를 실천하는 모습. 실천하는 모습. 좋아. 4번 뭐 조직 상황을 변경한 뒤 B에게 제안한다. 5번 평소 여유가 있을 때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자고 팀원들한테 얘기한대. 좋아요. 1번부터 5번까지 사실상 평소 그냥 뭐 상황을 보면 뭐 다 괜찮은 팀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지문에서 뭐라 그랬죠? 방법이나 아이디어를 찾고 보고를 하라 그랬습니다. 말해달라고 했어요. 말해달라고 했는데 말을 안 하고 자기가 사무실 곳곳에 붙여놓거나 추진하자고 제안하거나 팀 회의에서 이런 모습들은 보고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팀장은 네가 나한테 아이디어를 보고해주면 내가 팀원들한테 그거를 내 아이디어처럼 이런 팀장님들 많죠. 내 아이디어처럼 좀 얘기도 하고 싶고 떳떳하고 싶고 뭐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뭘 해야 돼? 나는 생각을 해서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4번이죠. 다양한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현재 조직 상황에 맞게 변경해서 팀장님한테 제안하면 팀장님이 이걸 가져다가 쓰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사실상 독해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지문에 나와 있는 조건을 표시하시고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원칙입니다. 속어법으로 지우고 시작한다. 속어법이 뭐냐면 쓸데없는 걸 지우는 거예요. 보기 중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의 답이나 아니면 표현 중에서 너무 강한 그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예시를. 과장 U는 본인의 담당 대리자 업무를 K 대리에게 맡기고 해외 출장을 갔대요. 복귀 후에 K 대리에게 맡겼던 업무를 확인해 보니까 K가 실수를 해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어. 빵꾸를 냈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만회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나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팀장이 책임을 묻고 있대. 본인이 U 과장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1번 보기. K의 실수로 인한 손실이므로 업무 책임을 K에게 전가한다. 전가. 뭔가 좀 냄새가 안 좋죠. 2번. K가 저지른 실수이지만 본인의 담당 대리점 업무이므로 본인 책임이라고 말한다. 이건 뭐 극단적 표현이 없죠. 3번. 해외 출장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팀장에게 변명한다. 변명은 무조건 안 좋지. 우리나라에서는. 4번. 팀장 앞에서 K를 혼내. 얘 혼내고 뒤로 가서는 사과해. 양면적인 모습. 이것도 안 좋죠. 5번.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으므로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해. 이거 극단적인 예시죠. 극단적인 예시. 이런 거 지워요. 지우고 하면 몇 개 남는 답이 없다고. 이게 답이잖아.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에 이건 좀 약간 예시가 굉장히 쉬운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2개에서 3개 정도는 금방 지울 수 있는 답입니다. 그래서 그걸 딱 지우고 2개 중에서 3개에서 하나를 고르는 법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속어법 잊지 마세요. 자, 3번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먼저 보고 지문을 읽기 시작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 항상 문제 말미에 본인이 누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누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누군지를 먼저 파악하고 문제를 읽기 시작해야 이해가 쉽습니다. 본인이 유과장이라고 했으면 과장 유는 이게 나구나. 내가 유일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지에 상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빨리 풀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다 읽고 나서 내가 유과장이었어? 내가 K였어? 이러면 다시 읽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봐야 될 곳은 가장 문제의 마지막 부분을 먼저 읽고 내가 누구인지 파악한 뒤에 문제를 읽어야 여러분들이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그럼 3가지 원칙 여러분들 머릿속에 두시고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5가지 사고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고방식을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1번입니다.
자신의 R&R을 고려하라. 이 R&R이 뭐죠? 이게 Role and Responsibility야. Role and Responsibility. 다 쓰기가 어려워서 그냥 다시 R&R이라고 적었는데요. 롤이 뭐예요? 역할. Responsibility는 책임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신경 쓰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예를 들면 회사 안에는 사원이 있고요. 대리가 있고 과장이 있고요. 차장도 있죠? 부장도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직급이라 그래요. 직급. 직급에 맞는 롤 앤 리스폰서빌리티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사원은 뭘 해야 돼? 보고를 하고 지침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게 사원이고요. 과장 정도 급이 되면 중간 관리자잖아요. 그러면 위에 사람들이 내리는 지시와 아랫 사람들의 불만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게 과장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윗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팀장 정도 되겠지. 팀장들. 팀장들을 이런 걸 보직이라고 부르는데, 보직. 네. 이 팀장들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의사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미루거나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내가 사원 K다, 사원 S다 이러면 가급적이면 자신이 뭔가를 하되 조직 안에서 내 역할을 생각하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내가 팀장이다 그러면 가급적 책임을 지면서 아랫 사람들을 끌고 가면서 지침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중간에 껴있다, 중간에 껴있으면 이 위에 사람들과 아랫 사람들의 불만과 이런 부분들을 조율을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신의 R&R이 뭔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고려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주도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먼저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키워드가 두 개인데요. 첫 번째로 주도적으로, 두 번째로 시도입니다. 주도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거나 다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SKCT에서 일 잘하는 사람의 평가 기준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로는 생각만 하거나 아니면 지켜보거나 이런 거는 다 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뭘 지켜보고 기다려본다 이런 게 아니라 시도를 해야 돼.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시도를 해야 돼요. 트라이를 해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시도를 하는 답을 골라야 된다. 자, 세 번째. 문제가 터졌을 땐 당사자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A예요. 근데 B랑 문제가 생겼어. 근데 어디 가가지고 C한테 욕을 해. 그럼 B가 기분 나쁘겠지. 또는 D라는 팀장한테 B를 바꿔달라고 요청해. 그럼 B가 어떻게 돼? 낙동강 오리알 되잖아. 열받죠? 이게 조직 생활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당사자랑 문제가 터지면 인간관계에서는 그 사람이랑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면 얘가 기분 나쁘진 않을까, B가? 내가 C한테 욕을 하면 얘가 기분 나쁘겠지. 해당 당사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불만이면 안 되니까 우리가 서로 교류를 해서 술을 마시든 뭘 하든 우리가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걸 답을 고르셔야 됩니다. 네 번째, 조직생활은 융통성이 필요해요. 조직생활은 융통성이 필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조직에서 A라는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거를 상부에 보고해서 얘를 자르게 만들어. 얘를 잘라. 이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이 사람한테 어떤 부분이 잘못인지 해결하려고 물어보고, 가급적이면 문제를 크게 키우지 않는 상황에서 해결하려는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뭔가 A와 B가 문제가 있으면 뭐 무조건 뭐 그 사람들한테 잘잘못을 따지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뭐 회식을 열어서 회식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술자리를 열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조직생활의 융통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답이 좋은 답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업무적인 문제, 그러니까 인간관계, 여기 앞에서 인간관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는데 업무적인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해야 돼?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가 최우선이고 빨리 보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보고를 해서 지침을 받아 해결하는 게 회사원의 기본 사항이에요. 내가 사원이면 당연히 뭐 팀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 팀장이면 위에 본부장이나 뭐 그 위에 사람한테 임원한테 보고를 해서 지침을 받아가지고 해결을 하는 게 기본 사항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기 중에 동료와 상의한다, 동기에게 물어본다,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 아무짝에도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런 뭐 동료나 동기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는 문제가 터지면 누구? 윗사람한테 보고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답의 포인트입니다. 자, 5가지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 실전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게 적용이 되나 안 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부 다 과거에 2017년도, 18년도에 실제로 문제가 제출됐던 문제들을 복원해서 나온 문제들이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먼저 어디서부터 보라 그랬죠? 여기서부터 보라 그랬죠? 제일 마지막. R 팀장이 H 사원한테 출장을 하라 그랬는데 H 사원은 어떻게 해? 내가 누구야? H. 그러면 H부터 보면서 읽는 거예요. 내가 사원 H야. 자, 사원 H는 효도 여행을 계획했는데 팀에서 거래하는 해외 바이어가 이슈를 만들었어. 그래서 연휴 기간에 출장을 가야 돼. 자, 조건 표시합니다. 출장을 가야 한다. 두 번째로 부서 내에서 아직 휴가 계획이 있는 직원은 없어. 휴가를 당장 가야 되는 애는 없구나. 오케이. 자, 3번입니다. 이 출장을 가야 하는 직원은 본인의 휴가를 뒤로 미뤄야 돼. 휴가를 뒤로 미뤄야 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게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위해서 여기 옆에다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5가지 조건들, 우리가 고려할 만한 사고방식들을 넣어놓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에게 허락받고 연휴 계획이 없는 다른 팀원한테 출장을 양도해요. 출장을 양도해. 2번, 이미 계획된 여행이므로 팀장의 지시를 거절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런 것들 일단 속어법으로 지우라고요. 3번, 팀장이 업무를 지시한 것이므로 당연히 휴가 일정을 미뤄야 돼. 효도 여행을 잡아놨는데 당연히 휴가 일정을 미뤄야 돼. 이렇게 회사 생활하면 반드시 퇴사합니다. 그래도 일단 살려놔 볼게요. 4번, 우선 출장을 맞대 해외 거래처와 일정을 조율해서 효도 여행 이후로 다녀온대요. 이게 어디에 문제가 생겨요? 아까 독해 문제라 그랬죠? 여기 조건에 안 맞아. 이 출장 가야 하는 직원은 본인의 휴가를 무조건 뒤로 미뤄야 돼. 휴가를 효도 여행 갔다가 할 수 없어. 미룰 수 없어. 시간이 없다고. 이거는 독해 문제이기 때문에 조건에 안 맞아요. 그쵸? 5번, 마트 출장을 다녀오되 휴가 일수의 연장을 건의해. 딜이야 딜. 팀장한테 내가 이거 갔다 올 테니까 휴가 3일 더 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 극단적인 예죠? 아니야. 그러면 2번 아니고 3번 아니고 4번 아니고 5번 아니고 1번이네요. 팀장의 허락 받고 업무적인 문제가 터졌으니까 보고부터 해. 보고하면 허락 맡았죠. 연휴 계획이 없는 다른 팀원한테 출장을 양도해. 왜? 아직 휴가 계획이 있는 직원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은 갈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또 뒤에서부터 볼게요. 당신이 B대리라면 나 B대리야.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대리 B는 연례 행사를 지원하러 3일 연속으로 밤을 새서 야근을 했어. 빡센 회사구만. SK도 이렇게 하나?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됐어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니 극심한 피로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극심한 피로로 몸을 움직일 수 없어. 전에 팀장으로부터 늦게 출근해야 된다는 말이 따로 없었어요. 근데 나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됐네. 좀 왠지 봐줄 것 같은 느낌인데. 좋아요.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몸은 힘들지만 평소 출근 시간에 맞춰 출근한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할 수 있어? 못할 것 같아요. 이거 일단 세모? 좋아요. 두 번째, 팀장에게 전화해서 몸이 너무 아파 병원에 들렀다가 출근하겠다고 말한다. 근태와 관련된 건 다 업무적인 거죠. 근태는 업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거 2번은 또 살리고, 팀장에게 전화해서 늦게 출근해도 되는지 물어본다. 팀장님, 늦게 출근해도 돼요? 이유를 설명을 안 하고 있죠? 이유를 설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어제 행사 좀 잘 됐다고 이놈이 까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4번, 평소 출근 시간에 맞춰 출근하고 팀장한테 반차를 신청해서 오후에 퇴근한대. 똑같은 결과예요. 하루에 반절만 일하는데 먼저 출근해. 근데
먼저 출근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네. 5번 팀장을 포함한 다른 팀원에게 연차를 쓴다고 메신저를 보낸대요. 자, 여러분들한테 딱 알려드릴게요. 회사 생활에서 팀장님한테 보고를 하는데 카톡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카톡, 메신저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팀원한테 전달해 달라고 하는 건 예의가 어긋나는 거예요. 이건 예의가 아니야. 그렇죠? 내가 문제가 생기면 팀장님한테 직접 얘기해가지고 팀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지침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다른 팀원을 포함해서 메신저를 보냈어. 그럼 다른 팀원들 중에서도 어제 똑같이 3일 밤을 새웠을 거 아니야. 아씨, 쟤도 쉬는데 나도 쉬고 싶어. 이래가지고 물밀듯이 다 쉬겠다고 할 수도 있잖아. 그래,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지워볼게요. 이유 없으면 안 돼. 이거는 몸을 못 움직이니까 안 돼. 이것도 몸 움직이기 힘드니까 안 돼. 이거 안 돼. 2번이 답입니다. 팀장에게 전화해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들렀다고 출근하겠다고 말하고 지침을 받는다. 5번 업무적인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보고가 최우선이다. 동료나 동기 필요 없다. 여기 동료나 다른 팀원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 A는 대리 C에게 사원급이 담당할 만한 업무를 종종 시키곤 한데, 당신이 누구야? 대리 C.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팀장 A부터 나온다고 내가 팀장이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누구? 난 대리 C야. 팀장 A는 대리 C에게 사원급이 담당할 만한 업무를 종종 시키고 하는데, 그 반면 A 팀장은 B한테는 대리급이 담당할 만한 전문적인 업무를 지시한대. 그러니까 편애를 받고 있어. 나는 계속 무시를 받는데 내 옆에 있는 다른 사원은 존중을 받고 있네. 업무 체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답니다. 좋아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또 표 띄워놓고. 자, 나는 대리예요. 나는 대리. 딴 놈은 사원이고, R&R은 대리가 더 높으니까 더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게 맞죠. 자, 팀장의 지시를 따르되 B 사원의 업무를 따로 보고받아. 이걸 왜 따로 보고받아? 자기가 팀장이야? 팀장 아니잖아. 보고는 왜 이걸 따로 보고받아? 이거는 아닙니다. 자, 2번. 타부서 팀장에게 해당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당사자와 해결하라 그랬죠. 당사자와. 다른 팀장, 당사자 아니야. 3번. 팀장님도 나름 뜻이 있어서 그런 거겠지 생각하고 지시를 따른다. 아까 뭐라 그랬죠? 문제가 있을 때 생각하고 이런 것보다 시도를 해야 된다고. 이거는 문제가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문제 해결이 아니야. 4번. 중간급 관리자인 D 과장에게 상황 설명하고 조언을 구한다. 이건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5번. 직급 간 체계 혼란과 업무의 비효율성을 언급하면서 A 팀장한테 정당한 업무 분배를 건의합니다. 요 두 개 중에 답일 것 같은데, 그렇죠? 주도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거에도 맞고, 조직생활 당사자와 해결한다를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또 R&R을 고려하면서 융통성을 발휘하려면 이 사람한테 조언을 구해가지고 뭔가 지침을 받고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 이 둘 중에 답이 하나일 건데, 저 같으면 4번 고를 것 같아요. 왜냐? 5번을 고르면 뭔가 회사에 분란을 일으킬 것 같아. 직급간 체계 혼란이 일어납니다. 비효율적이에요. 이런 걸로 팀장한테 개기면 보통 회사에선 싫어하거든. 나 같으면 4번을 조언을 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장님? 이래서 그러면 내가 한번 팀장님이랑 이야기를 해볼게. 아까 전에 얘기했죠? R&R에서 과장급 때는 중간 관리자는 조율 역할을 해준다. 이 사람이 아마 조율을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4번을 저는 고를 것 같습니다. 4번, 5번? 4번이 맞을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내가 누구야? 팀장입니다. 요번엔 R&R이 자신이 팀장이에요. 좋아. 팀장 T는 본부장 P로부터 받아들이기 힘든 업무 지시를 받았어요. 이 업무를 위해서 담당 팀원들에게 업무 분장을 해줘야 되는데 스스로 납득이 가지 않아요. 말이 안 돼. 납득이 안 가. 아직 지시를 내리지 못하고 있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업무 지시 두 번째 조건이고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보기. 본부장 P한테 현재 팀에서 맡은 일이 많아 어쩔 수 없다고 지시를 거절해. 이거 거짓말 또는 문제 해결 안 돼.
2번 상사가 내린 지시이므로 팀원들에게 업무 분장하고 진행한다. 스스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 그냥 무조건 시키면 문제 해결 안 돼. 시도가 아니죠. 그냥 따르는 거는. 3번 다른 상사에게 피본부장의 의중이 무엇일지 조언을 구한다. 다른 상사에게. 이거 일단 세모. 4번 팀원들에게 일을 시키되 피본부장의 지시임을 박해. 야, 이거 내가 시킨 게 아니야. 제가 시켰어. 저놈이 나쁜 놈이야. 이거 아니죠. 네. 5번 피본부장에게 해당 업무를 왜 지시했는지 이유를 물어보고 그 사유에 따라서 업무 수행을 결정한다. 네, 5번이 답일 것 같아요. 왜냐? 일단 당사자와 해결하죠. 당사자와 해결하는데 업무적인 문제잖아. 보고가 최우선이지. 다시 한번 자기의 직속 상관인 본부장한테 물어보고 그 사유에 따라서 업무 수행을 결정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 대체로 윗사람이 일을 시키는데 납득이 안 가면 다시 물어보면 이유를 설명해줘요. 네.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많거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이 의견을 물어보고 업무 수행을 결정한다가 좀 약간 애매한데 대체로 어떻게 돼? 하게 됩니다. 회사는 그런 곳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과장 주의 팀장 부인은 나는 과장입니다. 중간관리자 조유라는 인간. 과장 주의 팀장 부인은 팀원들에게 항상 타 부서보다 실적이 좋아야 돼. 타 부서보다 실적이 좋아야 돼.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을 강조해. 뭐 좋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특히 매월 마감 실적을 타 부서와 비교해. 이거 나쁜 놈 아닌가? 실적이 부진할 경우 화를 내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줘. 이런 조건 1, 2, 3, 4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팀장 부위가 옳은 건 아니다. 옳은 건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중간관리자라는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중간관리자인 G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아랫사람들이 자꾸 하소연을 한대요. 그러면 G는 뭘 해야 할까? 자, 지금부터 또 띄워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 또한 스트레스 받고 있음을 어필하며 팀원들과 부딪히는 업무비 같이 욕하는 거야. 아니지. 나쁜 놈. 2번 부서의 매출 실적이 좋으면 팀원들의 성과도 좋아지는 거니까 다독해서 열심히 일한다. 이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르는 거잖아. 무조건. 여기에서 보면 팀원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고 팀장이 옳지 않은 것들을 강요하고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는 답이 아닙니다. 3번 팀원들한테 원래 저 팀장은 매출 압박이 가장 심해. 원래 저 직급이 그런 자리야 라면서 부위를 두드려요. 이것도 문제가 해결돼요?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겠죠. 팀원들은 더 열받아 할 겁니다. 스트레스를 하소연하는 팀원들이 누구인지 고자질해. 고자질하는 거 안 되죠. 5번 부위를 찾아가서 팀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 조금만 자제해달라고 부탁한다. 아레나를 고려하면 과장이고요. 중간관리자니까 조율을 해야 된다 그랬죠. 윗사람들 힘들어하니까 좀 자제해주세요 팀장님.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사람이 누구다? 과장급이다. 네,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좋아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본인이 J대리입니다. J대리. 진급시험 앞둔 과장과 일을 하고 있어요. W과장은 본인의 시험 공부를 핑계로 1번 시험 공부를 핑계로 J대리한테 업무를 인계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일이 W과장 건데 그걸 J대리한테 주고 있어요. J대리는 과중한 업무로 야근을 하고 있고요. 자신의 업무에 일을 커버하고 있대. J대리가 담당해야 한 프로젝트 발표일이 다가와서 이 업무에만 매진해야 돼. 3번 조건. 좋아요. 조건은 다 갖춰졌죠? W과장이 내 일이 아닌 일을 나한테 주고 있어. 나는 업무가 점점 더 과중해져서 일을 커버하기가 힘든데 내 일에 매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다른 사원에게 양해를 구해 프로젝트 마감일까지만 W과장의 업무를 다른 사원에게 인계한다. 애매하네요. 2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자신의 상황을 동료에게 하소연한다. 아까 있죠? 동료, 동기 다 필요 없다고. 이 사람들은 별로 필요 없는 사람들이야. 3번 팀장에게 보고하여 자신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다른 직원의 지원 요청을 한다. 근데 요거는 아까 3번 당사자와 해결하지 않는 거에 위배가 되니까 이거 약간 세모예요. 왜냐? 만약에 이 팀장한테 이거 W 과장이
내일도 아닌데 자꾸 시켜요라고 하면 어떻게 돼? W 과장이 난처해지겠지. 음, 그럼 안 좋으니까. 4번 W 과장한테 상황을 설명해 인계받았던 업무를 조율해 줄 것을 상의해 봅니다. 좋아요. 5번 나중에 자신도 진급 시험을 앞두고 도움받아야 되기 때문에 W 과정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3번하고 4번 중에 답인데 3번은 당사자와 해결하는 게 아니니까 3번 지우고 4번이 답.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가급적이면 당사자와 해결하고 상의해보고 이 사람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해결해보는 융통성이 필요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음 문제입니다. 대리 C는 누구야? 나. 대리 C는 이번 상반기 채용한 12명의 인턴을 관리하는 담당자랍니다. 12명의 인턴을 관리해. 이 인턴 중 한 명인 SC는 유학파야. C대리보다 나이도 많아. 직장 경험도 있어. 그러니까 지가 어디 가서 일도 했고 스펙도 좋다고 까불어. 인턴인데. 그래서 약간 C가 열받아 있는 상황이에요. 사내 환경에 대해서도 자꾸 불평불만을 이야기해. 이거 조건이죠? 뭐야? 얘가 잘못된 놈이야. 잘못된 놈, 나쁜 놈. 잘못된 놈. 관련하여 몇 번 S 사원한테 좋게 타일렀어 이미. 이거 조건 2번. 이거 1번. 조건 2번. 이미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의 태도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1번. 인사팀의 S 사원의 이슈에 대해 보고하고 인턴시 기간 중 해고한다. 극단적인 예시 X. 좋게 타일러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더욱 강한 주의를 준다. 조금 이것도 약간 일단 세모. 3번. 인터넷 관리 책임 업무를 맡아본 경험이 있는 다른 상사에게 조언을 구한다. 다른 상사. 당사자와 해결하는 것은 아닌데 다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세모. 4번. S를 그대로 두고 인턴 평가할 때 사실 그대로 기재한다. 이거 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죠. 그냥 방치하는 거니까 X. 5번. 자신이 S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과정이 있었나 문제가 있었나 생각해본다.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야. 아주 좋은 사람이네.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는 걸로는 어떻다? 시도를 해야지. 생각만 해봐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1번, 4번, 5번 지우고 2번과 3번 중에 고르는데 자, 여기서는 조건이 있어요. 독해를 해봐야 된다 그랬죠. 이미 좋게 타이르는 게 여러 차례 있었는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좋게 타일러도 효과가 없는 놈한테 강한 주의를 준다고 바뀔까? 강한 주의를 주면 보통 이런 애들은 더 삐뚤어집니다. 이건 당사자와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이 독해 문제에 따른 조건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관리 책임 업무를 맡아본 경험이 있는 다른 상사가 직속 상관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경험을 해본 사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는 정도 수준이면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으면서 대리급으로서 당사자가 난처하지 않으면서 융통성이 있어서 괜찮아 보입니다. 3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런 조건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푸는 게 좋겠어요. 자, 다음 문제. 나는 누구야? 본인의 팀원 중 한 명. 요번에는 뭐 K, S 뭐 이런 게 없네. 내가 팀원 중 한 명이야. 난 팀원이야. 자, 특정 생활 습관에 집착하는 차장 F가 있습니다. 팀원들한테 본인 생활 습관을 강요해. 예를 들면 책상 전화기는 왼쪽에 있어야 돼 이놈아.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까지 간섭을 합니다. 이게 좀 잘못되죠. 이를 거부하면 업무와 고가에 있어서도 부당한 대우를 한대요. 여기 보면은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게 이 차장이 나쁜 놈이야. 이상한 놈이야. 조건이고요. 생활 습관을 강요하고 있어요. 좋아요.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F의 강요를 무시합니다. 부당한 대우가 있다면 팀장한테 보고해. 아까 전에 문제는 인간관계의 문제는 어떻게 한다? 당사자와 해결. 안 돼. 주변에 F가 있을 때 그의 말을 따르고 평소엔 자유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죠? 해결 안 돼요. 그대로 방치하는 겁니다. 안 돼. 3번. 적정 범위를 넘는 간섭은 부당하기 때문에 F에게 항의한다. 본인 당사자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뭐 항의, 세모. 4번. 일과 고가의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F의 말을 따라서 생활습관 고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해결을 하는 게 아니니까. 5번. 사내 인트라넷에서 F의 부당함에 대해 익명으로 투고한다. 네, 아까 전에 조직생활은 융통성이 필요하다 그랬죠? 제발 이런 거는 이제 남한테 고발하고 이런 거는 회사에서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럼 요거 지우고 가장 답에 맞는 건 3번입니다.
요 답이 좀 약간 강하게 적혀 있어요. 적정 범위를 넘는 간섭은 부당하기 때문에 F에게 항의한다. 이게 항의라는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고를 수도 있는데 사실 문제가 부당한 상황이면은 당사자한테 한 번 정도는 항의를 해보는 게 좋을 수 있어요. 뭐 근데 이거를 막 항의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싸운다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가 적혀 있으면 답이 아니겠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한번 이야기를 해볼 법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기술영업사원 K, 내가 K입니다. 자, 거래처 입찰을 하고 있대요. 근데 거래처 Y사에 10% 인하해서 입찰을 했어. 근데 Y사 발주 담당자 Z는 20% 깎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럴 때 너 어떡할래? 라는 질문이에요. 자, 일단 회사에 뭐 악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상황에서 나는 영업사원이니까 아레나를 고려할 때 이거는 업무적인 문제예요. 업무적인 문제. 자, 1번. 담당자 Y와 얘랑 Y사의 Y사겠지? Y사와 자주 교류해서 친분 쌓은 다음에 다시 협상해 본대. 주도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시도하는 건데 이거 뭐 세모. 2번. 거래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료 S한테 대신 이거 남한테 해달라는 거죠. 주도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X. 3번. 무리한 조건을 요구한 담당자 Z한테 이런 거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항의해. 이거는 뭐 거래처한테 이런 얘기 해서 뭐해. 4번. 상사에게 요구 조건을 보고하지 않고 입찰 실패했다고 보고해. 속이는 거죠? 안 돼. 5번. 상사에게 진행 사항을 보고한 뒤 수정하거나 지침을 받아 처리한다. 나는 영업사원이고 위에 팀장이 있고 업무적인 문제가 터졌으면 보고가 최우선. 5번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사고방식을 적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적어도 답을 두 개 중에 하나는 고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정답률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알람 표시 다 클릭하셔가지고 앞으로도 많은 컨텐츠들 들으시면서 취업을 꼭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면접 수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